지금 변곡점을 맞이한 이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항상 오를 수 없고 항상 내려갈 수는 없죠. 우리가 이 변곡점을 좀 이해하면은 우리 투자에 좀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변곡점을 찾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고, 약간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 변곡점을 잘 이해를 하면요, 어느 누구나 제가 봤을 때 거의 95% 이상은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건 두 가지 나오겠죠.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꼭지점, 상투라고 하는 상한가에서 내려갈 때 이때 변곡점이 한번 오겠고요. 또 가격이 내리다가 또 오르는 시점에서의 변곡점. 그래서 상한가에서는 매각을 하고 있다가 투자의 종목을 달리하고, 또 하한가에서는 바닥권에서는 사서 보통 보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변곡점, 상투에서의 투자법과 또 바닥에서의 투자법,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오늘은 이런 좀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변곡점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변곡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적인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적인 변곡점, 또 규제로 인한, 규제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하는 경우가 있죠. 규제로 인한 변곡점, 또 개발로 인한 변곡점, 아무런 개발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서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요. 지역적인 변곡점, 이렇게 있는데 시기적인 변곡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기적인 변곡점은 일반적으로 좀 대도시권 이런 것들은 보면은 주기설이 좀 있는데 한 7에서 한 10년 사이로 주기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곡점이 한번 상승기를 접어들면 이런 다른 단기 투자 형태,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또 공인중개 수수료, 또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게 되면 적어도 양도세를 절감시키기 위한 그러한 법적 기간을 보유하게 되죠. 보통 부동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주택 위에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농지, 이런 것들은 2년을 보유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러니까 추가과세가 없어지고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조정지구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또 조정지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 2년 거주를 하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보통 보유를 하게 되면 2, 3년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변곡점을 이해하는 분들은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습성상, 이런 세금과 이런 특성상 보통 2, 3년에서 3, 4년을 갖고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변곡점이 보통 주기가 7, 8년에서 10년 정도 오기 때문에 4, 5년 정도를 보유를 해도 되는데, 성질이 급한 분들은 뭐 2년 있다가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더니 어느 정도 오른 시기에 매각하고 더 많이 상승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2, 3년 보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지에 사가지고 바로 한 4, 5천 오르다가 꼭지에서 다시 또 떨어져서 2, 3년 있다가 보니 산 가격보다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의 습성, 뭐 2, 3년 보유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산 시점이 변곡점이 언제 왔었는지를 알고 사고 나서 몇 년 보유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변곡점이 왔을 때는 4, 5년 이상을 보유해도 변곡점이 좀 일찍 와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샀을 때보다는 가장 많이 오른 시점에 팔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돈이 갑자기 없다가 또 꺾이는 변곡점,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내려갈 때 1년 샀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좋은 지역,
그리고 핵심 지역으로 사둬서 가격 떨어지는 것을 좀 더 미리 방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좀 이해하는 투자가 필요하고 무작정 3년 보유하고 2년 보유하고 이러한 투자는 별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변곡점을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의 어떤 가격적인 변곡점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기설로 7년, 10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동이 좀 길죠. 15년, 20년 주기로 보셔도 됩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변화 요인에 인해서 뭉칫돈, 뭉치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지방 같은 경우도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게 한번 오르고 나면 특별한 개발적인 이런 변곡점이 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장기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내리는 현상, 집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내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어떤 그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고비용보다는 주변의 인근 임야라든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존의 도심은 구도심이 돼버리고 새로운 도시가 생김으로써 구도심에 있는 소위 아파트, 새 아파트의 욕구가 있는 분들이 신도심으로 넘어가고 구도심은 또 다른 하위에 있는 분들이 채우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는 길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죠. 갑작스레 규제가 많이 풀리고 막 하다 보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끊임없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오르면 외도인이나 매도인 같은 경우에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하면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는 그런 팔려고 하는 발심이 생기는 거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알았던 가격이 얼마 전에는 뭐 1억이었는데 갑자기 2억이 됐어요. 그러면 피로도가 높죠.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개발 호재라는 게 없다라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격적인 변곡점이 일으키는 또 중요한 부분은 시세가 상승해서도 발생하는 게 있지만 전세 가격에 의한 것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만이 있는 이 전세 제도, 그 갭 투자라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전세 레버리지라는 세계에도 없는 용어가 쓰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 전세 가격이 내릴 때는 아무래도 갭 투자가 좀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면 저절로 가격이 좀 하락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 뭐 9천만 원 하는 것들이 1억 3천 갔다가 다시 전세가 좀 낮아지고 공급량 많아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는 현상이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대 가격이 잘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에 의해서 가격의 변곡 형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가격적인 변곡점을 활용할 때는 전세값 상승기에 많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어느 정도 전세값이 오르고 갭이 좀 많이 벌어져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때는 실거주 수요가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적인 변곡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라든가 일반적인 여러 일반 포털 업체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추세선만 보더라도 이해가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규제로 인한 변곡점 보통 막 5, 6개월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고 바로 진행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한 변곡점은 좀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서 변곡점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보합세 유지하다 가격 오를 시점을 계산하기가 쉽죠. 규제의 강도가 매우 강하면 보통 3, 4년 정도면 보통 이 규제가 폐지되거나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건드리는 규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꽤 오랫동안 존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4, 5년 하다가 풀렸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겠죠. 혹시 중과세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지구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중과세가 또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좀 보면서 이건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규제로 인한 변곡점은 다분히 인위적인 부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풀릴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로 인한 변곡점.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이 개발로 인한 변곡점, 이게 문제죠, 늘. 그냥 갑작스레 발표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폭등을 하고 갑자기 개발이 없어져 버리면 또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리스크가 좀 많이 있죠. 이런 부분. 이번에도 또 여의도 뭐 용산 또 뭐 같이 신도시급 개발한다. 뭐 용산 한강로에 철로에다가 또 씌워서 뭐 이것저것 만든다 하는 건데 또 다시 사람들의 기대감이 많이 모여지기 때문에 이미 비싼 데다가 또 다시 가격이 좀 오르고 투자자가 몰릴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개발이 발표됐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과연 얼마나 가성비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얼마나 높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변곡점을 좀 생각을 많이 또 해봐야 됩니다. 지역적인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오는 데 있어요. 막 새 아파트 두고 뭐 해도 안 오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평생 내가 보유하겠다. 뭐 이런 투자 계획 잡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역적인 변곡점 부분은 다분히 눈으로 보는, 여러분 개인이 가서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임장활동 한다고 발품 팔아라 그래서 맨날 발품 팔고 가는데 이 지역적인 변곡점을 이해를 할 때는요, 여러분 개인이 발품 팔아봐야 다리만 아파요. 맨날 다리 서울과 똑같고 또 아파트 새 거고 그럼 눈이 혹 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변곡점을 할 때는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우리가 변곡점을 좀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지역적 선택을 잘해야 하면요 가격이 이렇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이 딱 지나갈 때 보면 이제 가격이 거침없이 내리는 데가 있어요. 거침없이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변곡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요거 오른 지역에 이것을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변곡점이 오더라도 느슨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법적인 규제로 인해 하더라도 이런 지역이 좀 좋은 거죠. 이런 지역은 주거를 하면서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지역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은 주거를 하면서 투자라보다도 기다렸다가 투자의 목적만 달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르다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변곡점이 오기도 하고요. 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떨어졌다가 눈에 띄게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좀 해서 주거와 투자를 잘 분간지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로 인한 변곡점 형성은 그냥 늘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오르내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발표되면 순식간에 오릅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는 매우 지루하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올랐으면, 그러니까 개발로 인한 투자는요, 어느 일순간에 오렸다가 다음 단계까지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팔고 다른 데 가서 투자하셔서 다음 단계 오르기 직전에 또 와야 되는데 요건 굉장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역시 좀 개발로 인한 투자도 역시 전문가의 좀 상담이 좀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면 어떤 지역들 지역적인 그 변곡점을 찾는 데 있어서 보면은 많이 오르다가도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 이렇게 내렸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좀 발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가 발생이 되면 순식간에 폭락을 했다가 또 규제가 풀릴 것 같으면 수시로 올라갔다가 또 오를 것 같은 잡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게 발표를 할 때 요즘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많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어떤 지역이 어떤 수혜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가격이 오르내리겠다라는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워가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투자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변곡점을 찾는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요건 평생 써먹는 투자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거 외에도 가격의 변화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스스로 한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예를 들어서 작으면 국수적으로 여의도와 용산에 지금 현재 발표가 됐는데 이런 규제 정책 속에서도 어떻게 이게 가격 형성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다음에 발표될 때는 좀 더 그 지역의 그 변화와 가격의 변화 그리고 추세들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투자를 무작정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변곡점을 이해하는 그러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공부할수록 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반과 항상 공부하시면서 그 실력 늘려가시면서 이렇게 변곡점을 찾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부동산 고민 해결반에서 큰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세미나가 끝났는데도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님이 간단하게 세미나 내용 설명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세미나를 참여 못하셔가지고 많이 아쉬웠나 봐요. 다만 장소가 좀 뭐 협소해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방송국에 또 PD님들과 잘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는 여기 저희 방송하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오도록 하는데요. 이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많이 좀 짚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변화의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설해주고 또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소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물론 방송국 쪽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더 많이 애쓰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식 전달을 하는 세미나를 계속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요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시 방송국에서 준비가 되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